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영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50일의 썸머 조금 이제 차용해서 44일의 트러스라고 했고요. 부제로 중앙은행이 정치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종의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 7월 시작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퇴에서 시작이 됐죠. 파티게이트가 터져가지고서 이분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에 트러스 외무장관이 신임 총리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처의 향기를 굉장히 풍기게 되죠. 그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난 9월 23일에 본인의 정책을 발표하는데 50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 발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주겠다. 20에서 19로. 그러면서 부자 감세해주겠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5%포인트 인하해주겠다. 다음으로 기업 감세해주겠다.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들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는 고간을 다시 메꿔야 돼서 기업 증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죠. 다음으로 은행원의 상여금 상한선 폐지, 이게 2배였다 하더라고요. 그걸 폐지하겠다. 영국 노동자 국민보험료 추가 부담금 폐지. 주택 구매 시에 인지세를 내는 거를 이제 주택 가격의 그 기준을 상향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자 감세하고 일반 감세를 섞어 갖고서 했어요. 이게 이제 50년만 최대 감세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이제 격렬하게 나온 겁니다. 파운드가 폭락하고 국제금리 폭등하고 와 우리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야? 오 제2의 검은 수요일이 올 수가 있어. 라고 했죠. 거기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감세안 포함해가지고서 영국이 이 당시에 부정적인 3연타가 나왔는데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왔습니다. 22일 날에 매파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두들 50bp 인상으로 봤어요. 근데 50bp 인상을 실제 결정 내리긴 했는데 위원들 9명 중에 무려 3명이나 반대 의견 낸 거예요. 우리 75bp만 인상했어야, 75bp로 더 많이 인상했어야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파성을 보인 거죠. 50bp 인상이긴 했지만. 다음으로 두 번째 매파성은 진짜 할지 안 할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던 보유 국채를 매각하게 되는 적극적 QT 일정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날짜를 못 박았죠. 10월 3일로. 근데 여기다가 다음날 대규모 감세까지 딱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반응이 어땠냐. 정치권하고 중앙은행이 1라운드 싸움을 딱 펼칩니다. 일단은 중앙은행이 여기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정치권에서는 긴급 조치가 나올 듯하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를 흘려요. 이거 뭐냐면 중앙은행아 니네들이 좀 뭐 좀 해라. 그런 거겠죠. 근데 이날 베일리 총재가 실제로 긴급 담화문 발표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알맹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28일 날에 2라운드를 펼치는데 중앙은행이 결국은 깨갱합니다. 자, 긴급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죠. 장기 국채 20년물 이상으로 해갖고서 무제한 매입하겠다. 단 이제 무제한이라고 했지만 하루 한도는 50억 파운드다. 그 다음에 기간은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총 13영업일. 총 그러니까는 최대 650억 파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QT 적극적인 거 하려던 거 연기하겠다. 10월 3일 아니고 31일 날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금리가요 50bp가 빠져요 하루에. 근데 이제 이날 이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사실은요, 영국 연기금들 중에서 부채 연계 투자라는 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되게 큰 손실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요. 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에 3라운드가 펼쳐지는데 트러스 총리가 영란은행의 정책 효과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망쳐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라고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뭐 영란은행이 저렇게 하니까는 좀 안정되네. 난 내 정책 밀고 나가겠어. 자산시장 돌변해버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계속해서 우리 쇼 차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란은행도 열이 받았나 봐요. 슬슬 이제 각을 세웁니다. 램스덴 부총재가 나와서 우리 위기 상황 지나면 채권 매입 되돌려질 거다. 팔겠다는 거예요. 사놓은 거. 각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정치권이 양보를 합니다. 감세안의 일부 철회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이거는 왜 나왔냐면 원래 이렇게 50년 만에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큰 정책을 펼 때는요. 영국의 독립기관인 예산책임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정책을 펴면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영국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변할 건지 당연히 이게 따라와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OBR에서 함께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트러스가 50년 만에 감세책을 낼 때에는
이거가 안 나왔었다라는 거죠. 스킵했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야 부랴부랴 트러스가 예산 책임청하고 미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딱 반응이 야 그러면 일부는 양보를 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감세한 철회 전망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3일 날에 양보가 시작이 돼요. 부자 감세가 철회가 됩니다.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폐지가 되죠. 시장이 환호는 했지만 좀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감세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했거든요. 이제 다음날 영란은행이 자신감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거죠. 저희는 오늘 채권 안 사겠어요 해요.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안 산대요. 근데 심지어 그동안에도 잘 안 사줬어요. 근데 이날 한 푼도 안 사줘요. 무려 22억 파운드의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도 안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정치권하고 중앙은행이 또 이제 새로운 라운드를 펼치는데 트러스가 뭐라 그랬냐?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좀 안정화되나 싶으니까 감세는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란은행에 인해도 채권 안 사 그런다. 안 사버립니다. 10월 6일 날에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갖고 낱낱이 밝혀버립니다. 영란은행에서. 자, 영란은행 부총재가 이때 영국 국회에서 요구를 한 거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니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 자료를 보내라고 하니까는, 그때 레터를 보냈었나 봐요. 레터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부총재가 공개를 한 거죠. 그 레터 내용을. 당시 여러 부채 연계 투자 전략을 쓰는 펀드 매니저들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펀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는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 보고를 본인이 받았고 상황이 계속 나빠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영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 개입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이 다 이렇게 잡혔죠. 몇몇 연기금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가지고서 긴급 국채 매입했다. 진짜 몇 명은 망할 뻔했다라는 거죠. 예. 다음으로 10월 10일 날에 영란은행이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더 큰 양보라기보다는 슬슬 출구 전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봤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4일로 예정된 긴급 매입 종료를 앞두고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영란은행이 기간을 연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니들이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거였죠. 기간은 연장 안 하는데 금액은 그 사이에 2배로 늘려줄게. 팔 사람은 이때 다 팔아라. 그 다음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직접 매입은 아니지만 니네가 적격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은 레포를 이용해가지고서 유동성을 공급해줄게 라고 합니다. 단기 레포기구, 그 다음에 장기 레포기구, 뭐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정말로 위험에 빠진 데는 뭐 영란은행에서 책임지고 사주고 그 이후에는 담보물 있으면 가지고 와서 니네들이 유동성 가져갈 수 있으니까는 서서히 긴급 매입의 강도를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를 이날 뜻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11일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기사로 나와요. 계속 기사가 나왔는데 베일리 총재 단칼에 잘라냅니다. 아니 니네 3일밖에 안 남았어. 우리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사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정치권이 이제 완전히 굴욕을 당하게 되죠. 추가 철회가 나타납니다. 기업 감세를 철회를 해요. 법인세율 인상의 철회를 철회하는 거죠. 이거는 감세안의 40%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5%짜리 이번에 40%짜리 절반이 철회가 된 거죠. 큰 양보가 나온 겁니다.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책임을 돌리죠. 재무장관을 경질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5일 날 베일리 총재가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가지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본인이 승리했다는 승리 선언을 한 것 같아요. 타이틀이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개입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영란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확인을 전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영국 정부는 다수의 재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추가 재정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가 하는 거예요. 아까 예산 책임청. 통화정책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3주 이내에 있을 다음 회의, 그러니까 이게 11월 3일에 있을 회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모든 소식에 대해서 응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하고 OBR에서 가져오는 재정 보고에 대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리액션 할 건지를 이날 다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정부의 카드 다 보고 내가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때쯤이면 재정정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말한 바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 양보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 갈 길 갈래. 이거는 계속 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해줬죠. 우린 제 갈 길 간다. 정치권이 양보해라. 영국 금융시장은 특히 국채 장기물에서 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많은 연금 펀드의 중요한 전략, LDI 전략이죠. 구조적 결함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또 다른 핵심 목표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항상 명분 싸움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명분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흔히들 두 가지 책무가 있다. 완전고용, 그 다음에 물가 안정.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 가져와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책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모순적일지라도요. 그 밑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양적 긴축을 포함한 통화 긴축 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국채 매입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입이 엄격하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비록 충돌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본인들의 책무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재빠르고 작은 금액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걸 못 박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같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물가 안정하고 금융 시장 안정이죠. 우리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많은 중앙은행들한테 시사점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영국이 어떻게든지 진흙탕 싸움이지만 근근히 버텨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명분이 있는 거죠. 영란은행처럼 우린 하는 거예요. 원래 중앙은행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란은행 보세요. 그러고서 망하는 거 막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주 들어서 17일 날에 또 이제 한 라운드를 펼치는데 트러스가 추가적으로 굴욕을 당합니다. 또 철회를 하게 되죠. 재무장관 잘랐었잖아요. 신임 재무장관이 왔는데 이 양반이 감세안의 대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날 발언을 토대로 보면 전체 중에 이제는 70%가 되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시장에서는 좀 원해요. 그러면은 자산 매입 연장은 안 돼도 QT 너네가 밀었잖아. 그것 좀 더 밀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단칼에 또 거절하죠. 아니, 우린 제갈 길 가겠어. 영란은행 발언 보시죠. 국채 매도 연기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에 QT 재추진을 하는데 이거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를 지어버려요. 원래 10월 31일 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11월 1일입니다. 근데 하루 늦춰진 이유를 밝혀요. 그거는 31일에 정부의 수정 재정안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 날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하루 늦춰 하겠다. 그러고 나서 10월 20일 트러스 사퇴합니다. 중앙은행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참 잔인해요. 영란은행.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퇴하고 패배를 결정 지었잖아요. 근데 이날에 굳이 영란은행은요. QT를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할 텐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일정을 이날 공개를 합니다. 사퇴일과 동시에요. 그래서 11월 1일에는 단기물 위주로 하겠고 7일에는 중기물, 14일엔 단기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혀버립니다. 근데 참 뭐 아주 빠꼼이에요. 여기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내면 영향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장 끝나고 내요. 이거를. 네. 시사점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정치를 이겨냈다. 근데 그런 만큼 나중에 책임도 되게 커질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럼 정치보다 중앙은행을 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은행이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다 보고 있으니까.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에 따른 책임이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일단 당장은 11월 1일에 적극적 QT의 실행,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고, 그 다음에는 11월 3일에 통화정책 회의 있잖아요. 요거 이제 어떻게 될지 보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영국에서 지금까지 트러스 총리 44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총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